솔직히 말해서 눈물이 좀 났어요. 모든 게 더 깨끗하고 산뜻하고 더 젊어 보이죠. 샤넬을 정말 좋아하지만 샤넬이 항상 부유한 할머니의 유산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샤넬 쇼가 끝난 직후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유튜브 댓글이죠. 평단의 반응 또한 굉장히 좋은 편이죠. This is not your grandmother Chanel. 오래전에 클리셰의 영역으로 들어간 그 낡은 부클레스트는 이제 그만, WC도 이제 그만. 2019년 라거펠드 사망 후 블라지 전임자이자 CEO였던 버지니아 비아르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연속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라거펠드가 이해했고 블라지가 체득한 것은 지나치게 부르주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불손함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거펠드는 키치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실현했습니다. 블라지는 실험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비평한 할머니 같은 옷, 버지니아 비아르의 컬렉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불손함을 더한 칼 라거펠드의 샤넬, 이런 것들이죠. 블라지의 샤넬, 실험적인 요소들. 이게 아예 금속이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잠겨. 샤넬 클래식백의 메탈 버전과 와이어 버전. 저는 이 백들을 보자마자 뎀나 바잘리아가 발렌시아가에서 선보였던 로데오백, 구찌로 이적 후 처음으로 선보였던 재킷백, 모두 구겨져 있고 스크래치가 가있죠. 굉장히 젊고 힙한 감성이죠. 샤넬이 이렇게까지 힙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눈에 띄었던 아이템은 이 남성용 셔츠인데 컬렉션이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이 됐었죠. 1838년에 런칭한 프랑스의 샤르베라는 남성복 셔츠 브랜드와 협업을 했는데 코코 샤넬이 생전에 즐겨 쇼핑했던 곳이라고 하죠. 샤넬의 트위드 자켓처럼 밑단에 체인이 달려있죠. 아카이브의 재발견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긴 하지만 샤넬의 샤넬 요사의 연예계 보이 카페라는 데서 셔츠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컬렉션이에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유서 깊은 셔츠 메이커 샤르베. 사실 이전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즐겨 사용하던 아이템이죠. 그 밖에도 복붙한 듯한 느낌의 아이템 디테일들이 꽤 있는 편이죠. 깃털 장식을 이용한 프린지 형태 헤드피스와 스커트, 탑. 마티유 블라지가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즐겨 사용하던 디테일들이죠. 가장 젊고 트렌디하게 변한 건 실루엣인데 코쿤 쉐입의 오버사이즈 부클레 자켓, 짧은 기장의 크롭 트위드 자켓과 로우 웨이스트 스커트, 남성 수트 소재를 사용한 파워숄더의 크롭 자켓, 로우 웨이스트의 팬츠와 랩 스커트, 플루이드한 실루엣의 셋업 아이템과 드레스 아이템들, 이런 알 수 없는 늑수구레한 실루엣 아이템들도 있죠. 워낙 빅쇼이기도 하고 지금 모든 SNS에선 다 샤넬 이야기뿐이죠. 매스컴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 편이고 그것은 잠자는 거인을 현대화하는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그랑팔레 유리 지붕 아래 펼쳐진 샤넬의 신임 아트 디렉터의 첫 쇼는 모든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이력과 개성으로 41세의 이 디자이너는 패션하우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쇼는 브랜드의 유산을 재정의하고 패션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하고 매력적이며 샤넬의 코드가 현대적이고 가벼워졌습니다. 블라지는 마스터 클래스에 버금가는 데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샤넬 하우스와 코드, 아틀리에에 대한 완벽한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샤넬의 룩과 감성을 새로운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블라지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샤넬의 충성스러운 고객층과 깊은 공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일 비전을 창조한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요약하자면 샤넬의 아카이브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젊게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하게 풀어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죠. 평단의 반응과 대중의 반응은 다르죠. SNS에서 대중의 반응은 벌써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굳이 샤넬이 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젊어진다는 건 곧 트렌디해진다는 의미도 되겠죠. 저는 샤넬에서
메탈로 만든 클래식백, 와이어백, 크롭 자켓, 로우웨이스트 팬츠, 스커트, 프린지 장식의 가방, 이런 아이템을 글쎄요 별로 만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죠. 그닥 그리 새로워 보이지도 않죠. 마티유 블라지의 보테가 컬렉션에 샤넬의 엄청난 아카이브와 유산, 심볼, 이런 것들을 그냥 때려 박은 느낌? 평단의 반응이 틀린 말은 없죠. 젊어지고 컨템포러리해지고. 저는 동시에 안타까운 건 샤넬만의 오리지널리티와 아이덴티티가 퇴색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트위드 아이템을 제외하면 보테가 베네타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드리스 반 노튼 같기도 하죠. 칼 라거펠드의 샤넬을 두고 샤넬보다 더 샤넬스럽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죠. 블라지의 샤넬은 하향 평준화된 느낌? 샤넬에서만 느낄 수 있던 클래식, 즉 무게감, 우아함이 없죠. 지나치게 컨템포러리하고 심지어 힙하기까지 하죠. 그렇다고 새로운 것도 아니죠. 앞서 뉴욕타임즈에서 비평한 할머니 같은 옷, 저는 한 번도 샤넬의 트위드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절대적인 아름다움, 완벽한 클래식 아이템이죠. 물론 고루함과 트렌디함 사이에서 저울질하기가 쉽진 않겠죠. Welcome to the opening of your first shop. Gabrielle. 마티유 블라지가 직면한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칼 라거펠드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 샤넬 하우스의 미래뿐 아니라 21세기 패션의 운명이 그의 데뷔 컬렉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그 두 과제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블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코코 샤넬을 해석했고 기존 샤넬보다 한층 경쾌하고 모던했죠. 매스컴에서 샤넬 같은 빅브랜드를 까내리긴 쉽지 않겠죠. 샤넬이 바뀌었을 뿐 새로운 트렌드는 없죠. 피비파일로의 셀린, 뎀나바잘리아의 발렌시아가, 그들의 초창기 기억하시나요? 21세기를 뒤흔든 건 새롭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좌로 가던 우로 가던 컨템포러리건 클래식이건 샤넬스럽건 아니건 패션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블라지의 샤넬 그닥 매력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